인천 부평구의 반지하 원룸. 새벽 4시 20분, 박서연은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이불 사이로 파고들었다. 기계음 같이 규칙적인 진동이 귓가를 때렸다. 오늘은 그녀의 8번째 계약직 출근 첫날이었다. 한빛에너지테크 안산 비상전력센터 설비운영팀 임시기술자. 이제 25살에 불과했지만 서연의 이력서는 이미 도전과 포기의 기록으로 가득했다. 방 안은 좁고 습했다. 벽면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흔들었다. 겨울 공기의 차가움이 피부를 찔렀다. 서연은 몸을 일으켜 얇은 이불을 개고 작은 플라스틱 거울 앞에 앉았다. 머리를 묶으며 벽에 붙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남자는 작업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준호, 향년 51세, 그녀가 10살 되던 해.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터빈 점검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됐고 보상금은 그녀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라졌다. 아빠, 오늘도 같이 가요. 이번엔 조금 더 버텨볼게요. 서연은 작게 속삭였다.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 같은 물이 쏟아졌다. 온수기가 고장난 지 한 달째였다.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놔두고 있었다. 찬물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오늘은 늦으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울 속 피곤한 눈동자를 바라봤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 한 통과 달걀 3개. 그리고 며칠 전 남은 도시락 반찬이 전부였다. 쌀이 다 떨어진 건 어제 확인했지만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버텨야 했다. 허기를 달래려 찬밥 조금에 계란 프라이를 올렸다. 기름이 튀는 소리 사이에 라디오 소리가 흐릿하게 들렸다. 오늘 새벽 기온은 영하 7도. 출근길 빙판에 주의하세요. 그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식탁 옆 서랍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품. 공구함이었다. 시간이 흘러 쇠가 닳고 손잡이는 닳았지만 기름 냄새는 여전히 진했다. 뚜껑을 열자 토크렌치, 멀티미터, 드라이버 세트, 그리고 PJA 거라고 새겨진 작은 렌치 하나가 보였다. 그녀는 렌치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이게 내 전부네. 혼잣말이 나왔다. 그 렌치는 마치 아버지의 손처럼 따뜻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를 막 넘겼다. 첫 출근이니 2시간 전에는 출발해야 했다. 인천 부평에서 안산까지는 지하철 2호선과 버스를 갈아타야 했기 때문이다. 통근 시간만 1시간 30분. 교통비는 하루 5,000원. 그녀의 일당의 일부였다. 서연은 옷장을 열었다. 해진 패딩 점퍼 하나와 작년 겨울에 산 작업복이 걸려 있었다. 패딩 안쪽 솜은 뭉쳐 있었고 지퍼는 절반쯤 망가져 있었다. 새로 살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패딩을 걸치고 목도리를 감았다. 그 모습은 거울 속에서 마치 작은 전사 같았다. 가방에 공구함을 조심스레 넣었다. 그 무게가 어깨를 눌렀지만 이상하게 든든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픈 곳이 있으면 꼭 소리를 낸단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진짜 기술자야. 그 말이 지금까지 그녀의 신앙처럼 남아 있었다. 휴대폰을 들어 한빛에너지테크를 검색했다. 1970년대에 설립된 전력 인프라 전문 기업, 국내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담당, 본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63층 타워에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근무할 곳은 그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안산산업단지 끝자락의 비상발전 시설이었다. 그 시설이 수도권 정전에 대비한 백업 전력을 담당한다는 설명 문구가 눈에 띄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솔루션 같은 대기업의 생산 라인의 전력을 공급한다. 그 문장을 읽으며 서연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그 라인의 어느 작은 나사처럼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니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언젠간 나도 그런 기계를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에 작은 빛이 스쳤다. 가스렌지 불을 끄고 가방끈을 조정했다. 손끝은 이미 차가워졌지만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다. 이불 위에 남은 온기를 한 번 더 느끼고 방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골목 밖에서는 쓰레기 트럭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분식집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도시의 새벽은 항상 그 모습이었다. 잠들지 않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봤다. 작은 책상, 낡은 침대, 벽에 사진 한 장, 그녀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가자. 짧은 한마디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새벽 공기 속으로 그녀의 숨결이 흩어졌다. 첫 출근길이 그렇게 시작됐다. 버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인천에서 출발한 서연의 통근 버스는 벌써 서부간선도로를 벗어나 안산산업단지 입구에 접어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장 굴뚝들이 하얀 증기를 뿜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새벽 6시 40분? 도시의 기계 심장이 막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얼었다. 가방 속 공구함이 가볍게 흔들리며 쇠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리듬을 이뤘다.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말자. 첫날부터 흔들리면 안 돼.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안산 전광동 산업단지의 끝자락.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시설이 보였다. 출입문에는 한빛에너지테크 비상전력센터라는 파란 글씨가 붙어 있었다. 지문 인식기를 통해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자 보안요원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신입이시죠? 네. 박서연입니다. 오늘 출근하신다고 팀장님께 전달받았습니다. 요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무정의를 들었다. 정 팀장님, 신입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한 중년 남성이 출입문으로 걸어 나왔다. 짙은 남색 작업복 위에 회색 패딩을 입은 그는 단단한 인상과 짧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박서연 씨죠. 정우석 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정중했다. 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정 팀장은 잠시 서연을 위아래로 살폈다. 키 160 정도. 마른 체형의 작업복이 조금 커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문이 섞여 있었다. 이 작은 여자가 과연 이 시설의 무거운 기계를 다룰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실무 경험은 있나요? 대학 졸업 후 현장 계약직으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비 보조, 배전 설비 점검 등 경험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조심스러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현장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서 해보면 알겠죠. 정 팀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걸었다. 서연이 그 뒤를 따랐다. 시설 안은 거대한 소음과 냄새로 가득했다. 디젤 연료와 기름, 금속의 냄새가 뒤섞였다.
천장은 높았고 철제 보관함과 두꺼운 케이블이 복도를 따라 이어졌다. 여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비상발전기 라인입니다. 정 팀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투명 방음유리 너머. 축구장 크기의 공간에 12대의 거대한 발전기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각각의 엔진 하우징에는 케이터 파워 32516C라고 적혀 있었다. 각 발전기는 10메가와트급이에요. 전부 가동하면 120메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지요. 수도권 정전 상황에 대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 거대한 기계를 보며 숨을 삼켰다. 시멘트 바닥에 미세한 진동조차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고전압 구간엔 혼자 들어가면 안 되고 정비 시 반드시 잠금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리 사무실로 들어서자 3명의 직원이 있었다. 이상민 주임, 최영호 기사. 그리고 한 사람은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김하늘 대리였다. 이쪽은 우리 팀 새 멤버 박서연 씨입니다. 정 팀장이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이상민 주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여긴 생각보다 거칠어요. 그래도 안전만 지키면 괜찮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반면 김하늘 대리는 서연을 한눈에 훑어보고는 짧게 인사만 했다. 계약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로 보조 업무 하시면 돼요. 말끝에는 가벼운 거리감이 묻어났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가슴속이 약간 서늘했다. 정 팀장이 책상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이건 기본 안전교육 서약서예요. 서명하시고. 다음 페이지는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은 1번에서 6번 발전기 전기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배워두세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 조심스럽게 읽었다. 오일 레벨, 냉각수 농도, 배터리 전압, 연료량, 진동 지표.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나열돼 있었다. 대학 시절 교재에서 보던 항목들이었다. 하루 8만 원 정도 수당이고 주말 근무하면 1.5배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실은 저쪽. 식사는 구내식당 이용하면 돼요. 점심만 제공되고 아침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세세한 규칙조차 그녀에겐 새로웠다. 이상민 주임이 작업복 한 벌을 건넸다. 사이즈 맞는지 한번 입어보세요. 이름표는 내일 붙여드릴게요. 서연은 타르실로 들어가 작업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헬멧을 쓴 모습은 조금 서툴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정 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곧 전기실 점검 시작합니다. 첫날이니 오늘은 이 주임 따라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 1번 발전기 앞에 섰다. 엔진 커버 위에는 번호판이 붙어 있었고 조명 아래 은색 금속이 빛났다. 이 주임이 설명했다. 이건 오일 게이지. 레벨이 최소 선 아래로 떨어지면 엔진 과열 위험이 있어요. 눈금 확인할 때 깨끗한 천으로 닦고 2번 측정해야 정확합니다. 그의 손끝은 노련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유심히 보며 메모했다. 냉각수 탱크는 여기. 색이 탁해지면 교체 필요. 배터리 전압은 멀티미터로 직접 찍으면 돼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기계 표면을 살짝 손으로 만져봤다. 온도와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감각이 익숙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작게 중얼거린 그녀의 말에 이 주임이 웃었다. 그거 좋은 말이네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요.
그럼 금방 익히시겠네요. 점검을 마친 뒤 그들은 복도로 나왔다. 정 팀장이 멀리서 지켜보다 말했다. 박 씨,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부터는 혼자서 체크리스트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30분. 첫날부터 긴장으로 등줄기에 땀이 배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를 비추었다. 서연은 그 빛 속에서 작게 숨을 내쉬었다. 낯선 현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앉았을 때 주변 시선이 조용히 모였다.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었고 서연은 유일한 여성이었다. 요즘은 여자도 기술직 하는구나.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못 들은 척 밥을 떠넣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다짐했다. 결국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에는 수십 개의 파이프라인이 얽혀 있었다. 끝없이 연결된 전선과 밸브들, 그리고 미세하게 진동하는 철제 바닥.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을 다시 떠올렸다. 기계는 사람을 닮아 있단다. 작은 이상에도 신호를 보내지. 서연은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마치 그 신호를 듣고 싶은 사람처럼 오후 4시가 되자 정 팀장이 퇴근 지시를 내렸다. 첫날 수고했습니다. 내일 조금 일찍 오세요. 발정이 라인 전체 점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서연은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는 이미 기울어 붉은 빛이 유리창에 비쳤다. 첫날의 긴 하루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지. 정문 밖으로 나오며 손의 공구함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 무게가 오늘따라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내일 그 공구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4시 반. 박서연은 전날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다. 첫날의 긴장감이 사라진 대신 묘한 기대가 자리 잡았다. 커튼을 걷자.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간단히 김밥 한 줄을 싸서 가방에 넣었다. 오늘은 발정이 전체 점검이라 했지. 어제 정 팀장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골목길엔 찬바람이 여전히 매서웠다. 하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단했다. 버스 창가에 앉자 전날 보았던 회색 굴뚝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어제보다 조금 덜 낯설었다. 오전 7시 50분. 비상전력센터. 현장 입구에서 정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 일찍 왔네요. 네, 어제 말씀하신 점검 때문에요. 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은 발정이 6대 전부 점검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어제보다 조금 복잡해요. 이상민 주임이 함께 할 겁니다. 작업복을 챙겨 입고 헬멧을 쓴 서연은 현장으로 향했다. 콘크리트 바닥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엔진 라인에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이 여전히 묵직한 존재감으로 늘어서 있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1번부터 시작하죠. 이상민 주임이 점검표를 펼쳤다. 오일 게이지, 냉각수, 배터리 전압, 연료량. 서연은 어제보다 훨씬 빠른 손놀림으로 각 항목을 확인했다. 1번. 정상입니다. 좋아요. 2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들은 리듬처럼 움직였다. 발정이마다 규격화된 점검 절차가 있었다. 2번, 3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나 4번 발정이 앞에 섰을 때 서연의 시선이 멈췄다. 연료 라인 주변의 금속 표면에 아주 미세한 얼룩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기름 자국이었다. 주임님, 여기에 오일이 조금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주임이 몸을 숙여 확인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래된 장비라 미세한 누유는 흔하거든요. 체크리스트에도 허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건 단순한 노후 문제 같지 않은데 기름 자국의 형태가 이상했다. 점처럼 흩어진 누유가 아니라 얇은 선 모양으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진동으로 인해 미세한 틈이 생긴 것처럼 그녀는 살짝 손끝으로 금속을 눌러봤다. 육안으로는 단단했지만 손끝에는 아주 약한 떨림이 느껴졌다. 이상민 주임은 이미 다음 발전기로 이동하고 있었다. 박 씨, 괜찮아요. 시간 없으니까 계속 가요. 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 미세한 떨림이 계속 마음속에 남았다. 억번 발전기 점검까지 모두 끝난 오후 4시. 팀장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오늘 점검 결과 괜찮네요. 내일은 삼성 쪽에서 검증팀이 옵니다. 대규모 계약 최종 테스트라 신경 많이 써야 해요. 검증이요, 그래요. 수도권 비상전력 공급 계약이 걸려 있거든요. 이번에 통과하면 회사 실적이 크게 올라갑니다. 정 팀장은 웃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무심코 4번 발정이 쪽을 다시 바라봤다. 기름 자국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챙겼다. 이상민 주임이 말했다. 서연 씨,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은 8시까지 출근이니까 일찍 쉬어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떠나자 현장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서연은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4번, 발정이 앞에서 멈춰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금속 표면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가까이 다가가 다시 손을 대보았다. 여전히 아주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 이건 그냥 노후가 아니야. 그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공구함을 꺼냈다. 토크렌치, 멀티미터, 청진기, 그리고 작은 렌치 세트. 아빠, 나 오늘도 당신 방식으로 해볼게요. 청진기를 귀에 꽂고 엔진 하우징 곳곳을 대보았다.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내부 구조물에 잔진동이 전달되었다. 특히 연료 필터 근처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떨림이 느껴졌다. 이상해. 여기가 원인인 것 같은데 서연은 토크렌치로 볼트를 살짝 돌려봤다. 규정 토크보다 미묘하게 느슨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벌어질 거야. 그녀는 정확한 수치로 볼트를 다시 조였다. 하지만 여전히 진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엔 연료 펌프 마운트 브라켓을 살펴봤다. 거기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균열이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미세하게 반짝였다. 역시 균열은 미세했지만 고압 연료 라인을 지탱하는 부품이었다. 이대로 두면 내일 고부하 테스트 중에 파손될 위험이 있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교체용 부품이 없으니까 임시 보강이라도 해야겠어. 공구함에서 고강도 에폭시와 금속 보강판을 꺼냈다. 균열 부위를 깨끗이 닦고 에폭시를 얇게 펴 발랐다. 그 위에 금속판을 덧대어 클램프로 고정했다. 작업 중에는 손끝의 온도와 냄새,
금속의 울림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아빠가 말했다. 기계는 말로 하지 않아. 진동으로, 냄새로, 소리로 말하지. 시계는 어느새 밤 11시를 가리켰다. 추위가 서서히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뜨거웠다. 용접봉으로 마무리 보강을 하자. 금속 표면이 매끈하게 빛났다. 다시 청진기를 대보았다. 진동은 완전히 사라졌다. 됐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모든 도구를 정리한 후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았다. 조용한 기계실 안에는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벽 시계 초침이 또각거리며 움직였다. 이걸 보고하면 혼자 작업했다고 혼날지도 몰라.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해야 돼. 내일 고장나면 더 큰일이야. 가방에 공구함을 넣고 마지막으로 발전기를 바라봤다. 거대한 기계는 묵묵히 서 있었지만 어쩐지 고맙게 느껴졌다. 내일 이 녀석이 문제없이 돌아가면 아빠도 기뻐하겠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몸은 무겁고 손끝이 얼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금속이 아주 작게 울렸다. 그건 마치 고마워 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버스는 끊겼고 서연은 20분을 걸어야 했다. 거리의 가로등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손에 들린 공구함이 달그락거리며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이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반. 몸을 침대에 던지자마자 눈이 감겼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녀는 잠들기 직전 이렇게 속삭였다. 아빠, 내일 잘 부탁해요. 새벽 5시 40분. 박서연은 2시간도 채에 자지 못한 채 눈을 떴다. 눈꺼풀이 무겁고 손끝이 아직 얼얼했지만 어제 작업한 4번 발전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잘 버텨주겠지. 그녀는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등에는 용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오늘은 코리아전자 검증팀이 오는 날이었다. 정 팀장이 말했듯. 이 계약이 성공하면 회사는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따내게 된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서연은 송가방 안의 공구함을 꼭 쥐었다. 차창 밖의 하늘은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따라 시간도, 공기도 묘하게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오전 7시 40분,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정우석 팀장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이상민 주임은 점검표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박 씨, 어제 잘 쉬었어요, 네. 조금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모든 장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서연은 곧장 4번 발전기로 향했다. 전날 밤 보강한 금속판은 단단히 붙어 있었다. 토크렌치로 다시 한번 점검하니 토크 수치도 안정적이었다. 괜찮아. 이상 없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안도했다. 잠시 후 검정색 차량 3대가 정문을 통과했다. 코리아전자 검증팀이 도착한 것이다. 선두에 선 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유태민 상무. 반도체 설비 부문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정 팀장이 급히 다가가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유 상무님. 네. 오늘 테스트 결과가 계약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짧고 냉정한 말투였다. 오전 9시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검증팀은 발정이 외관, 배선, 오일 상태,
배터리 등 기본 점검을 마쳤다. 이상 없이 통과되자 유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가동 테스트로 들어가죠. 정 팀장이 무정이를 들었다. 1번. 발정이 시동.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회색 매연이 솟았다. 진동계가 흔들렸다. 정상?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시동이 걸렸다. 서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4번 발전기로 향했다. 저부하 테스트 30%. 문제 없음. 중부하 테스트 50%. 지표 안정. 좋아요. 유상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군요. 그러나 서연의 심장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고부하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끝으로 무심코 청진기를 만졌다. 고부하 테스트 100% 시작합니다. 지속 30분. 정 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엔진이 포효하듯 울부짖었다. 거대한 기계가 진동하며 바닥을 흔들었다. 5분, 10분, 15분.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러나 18분째 서연의 귀가 반응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한 아주 미세한 변조된 진동음. 뭐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진동이 분명 달라져 있었다. 20분. 진동이 더 커졌다. 이상민 주임이 계기판을 보고 외쳤다. 연료 압력 떨어집니다. 유상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정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압력 게이지 확인해 배관 누유인가 확인 중입니다. 압력 수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다. 이대로면 엔진 정지됩니다. 소음 속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울렸다. 유상무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런 상태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중단하죠? 정 팀장이 손을 뻗었다. 잠시만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정 팀장이 놀란 듯 말했다. 박 씨, 지금 위험해요. 발정이 가동 중이에요. 압력 저하 원인 파악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유상무가 눈썹을 찌푸렸다. 10분 당신이 누구요? 박서연. 현장 기술자입니다. 계약직이라고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유상무는 시계를 봤다. 좋습니다. 정확히 10분 들이죠. 그 안에 안정화 못하면 테스트 중단입니다. 서연은 곧장 공구함을 들고 4번 발전기로 달려갔다. 기름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이 주임님, 연료 펌프 차단 밸브 잠깐만 닫아주세요. 지금 가동 중이라 위험합니다. 30%만 줄이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이 주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압력이 약간 떨어지자 서연은 손전등을 비추며 연료 라인을 따라가 보기 시작했다. 연료 필터, 펌프, 연결부, 눈에 보이는 이상은 없었다. 그녀는 청진기를 귀에 꽂았다. 휙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연료가 새는 특유의 압력음이었다. 여기다. 고압 라인 중앙. 금속 파이프에 머리카락 굵기만 한 균열이 있었다. 그 틈새에서 미세한 기름 방울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압력 저하 원인 확인 서연의 외침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수리 가능한가요? 정 팀장이 물었다. 예, 임시 보강 가능합니다. 장비 멈춰야 하지 않습니까? 유상무가 물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동 상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미쳤어요. 폭발 위험이 있어요. 위험 압력 이하로 조정했으니 괜찮습니다. 서연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작업을 시작했다. 에폭시 실런트를 열고 균열 위에 얇게 펴 발랐다. 진동 때문에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더라. 기계는 항상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믿어야 해. 5분이 지났다. 실런트가 서서히 경화되기 시작했다. 6분. 연료 압력 지표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7분. 압력이 안정 범위에 진입했다. 8분. 서연이 마지막 클램프를 조였다. 완료. 정 팀장이 계기판을 확인했다. 압력 정상화 확인 이상민 주임이 외쳤다. 진동도 안정됐습니다. 유 상무는 조용히 시계를 내려다봤다. 9분 42초 엔진은 완벽히 안정 상태로 돌아왔다.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도 서연의 심장은 고요했다. 테스트 계속합니다. 정 팀장이 외쳤다. 30분 테스트 종료. 모든 수치 정상. 유 상무는 천천히 걸어와 서연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다. 놀랍군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원인을 찾고 수리하다니? 그냥? 기계가 말하더라고요. 기계가 말한다고요, 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계는 항상 알려줍니다. 유 상무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계약 진행하죠? 정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서연은 손등에 기름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다. 됐어. 아빠, 해냈어요. 테스트가 끝난 뒤 유 상무는 정 팀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박서연 씨, 정규직입니까? 아직 계약직입니다.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하세요. 아니면 우리 코리아전자에서 직접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정 팀장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 듯 팀장과 상무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에폭시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 자국이 그녀의 노력과 신념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서연은 시설 밖 벤치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엔진들이 멀리서 운궁거리는 소리를 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둔 공구함이 따뜻했다. 아빠, 나 오늘 정말 기계의 소리를 들었어요.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박서연은 공구함을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반지하방의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고 벽의 곰팡이 자국도 어제 그대로였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휴대폰 알림창에는 테스트 성공,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정 팀장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덕분이에요. 책상 위에 공구함을 올려놓자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 소리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피곤이 밀려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정규직, 코리아전자. 상무님이 진심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맞죠?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빛에너지테크 대표이사 한도윤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대표님이요. 오늘 현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냥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본사. 서울 강남의 63층 타워. 그녀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세상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그곳에 간다고? 다음 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삼성역 5번 출구 앞. 서연은 해진 패딩 대신 깨끗이 다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공구함이 들려 있었다. 이건 내 행운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타워 로비는 다른 세계 같았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조명이 눈부셨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이 냄새, 엔진 오일 대신 향수가 섞인 공기.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왔다. 네. 대표이사 비서 정미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숫자 표시등이 빠르게 올라갔다. 30층, 45층, 63층. 심장이 그 숫자에 맞춰 뛰었다. 문이 열리자 탁 트인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회색 건물들이 구름 아래 점처럼 작았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도윤 대표는 중년의 남성이었지만 표정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맞았다. 박서연 씨, 와줘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요. 커피는 괜찮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표는 그녀의 손에 들린 공구함을 바라봤다. 그게 예전에 아버지 것이죠. 네. 발전소에서 일하실 때 쓰시던 겁니다. 보고를 들었어요. 그 공구함으로 기계를 살렸다고. 그저 우연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실력이고 신념이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회사엔 문제가 많아요. 스펙과 학벌만 보고 사람을 뽑았죠. 그런데 정작 현장에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현장에서 느꼈어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꾸 무시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싶습니다. 박서연 씨.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대표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한빛에너지테크 기술개발본부 차장 임명 제안서. 서연의 손이 잠시 떨렸다. 차장이요. 연봉은 8천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스톡 옵션도 드리죠.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도 되나요? 당신 같은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한도윤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현장을 아는 사람, 기술의 본질을 믿는 사람,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회사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늦게 알아본 게. 순간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름때 묻은 손.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던 목소리. 그 가르침이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 같았다. 좋아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해보겠습니다. 대표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환영합니다. 박서연 차장님. 회의실을 나서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직 기술자가 아니었다. 한빛에너지테크의 새로운 미래를 맡은 사람. 박서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손에 든 공구함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기억 때문이었다. 아빠.
나 이제 조금은 아빠의 자리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인천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벽과 좁은 창문은 변함없었지만 공기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 임명장을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정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님을 뵙고 왔어요. 정식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축하합니다. 현장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웃었다. 현장은 내 고향이니까요. 밤이 깊었다. 창밖의 도로 위로 전깃불이 반짝였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이 빛도 결국 누군가의 손이 지켜내고 있는 거겠지. 책상 위 공구함을 열었다.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그녀는 렌치 하나를 꺼내 들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따뜻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밖에서는 멀리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기계음처럼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사람 냄새가 나는 소리였다. 그날 밤 박서연은 잠들기 전 공구함을 다시 닫으며 속삭였다. 아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했다.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세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출근 첫날, 박서연은 60남층 본사 건물의 회의실 문 앞에 섰다. 문 안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현장 출신이 차장이라니.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 대표님이 직접 데려왔다잖아. 뭔가 다르겠지. 낯선 시선들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정장을 입은 남자 직원들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한 셔츠와 짙은 회색 바지는 조금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신임기술개발본부 차장 박서연입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했다. 조용한 정적 한도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 박 차장이 우리 회사의 신기술개발팀을 이끌 겁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팀. 그것이 이 팀의 철학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차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인재를 뽑을 계획입니까? 한 과장이 물었다. 현장에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학위나 자격증보다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보려 합니다. 회사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 말엔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미소로 받아쳤다.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결과 아닐까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며칠 후, 그녀는 새로운 사무실 신기술 개발팀 공간으로 옮겼다. 크지 않았지만 창문이 넓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다. 벽 한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그 위에 그녀는 첫 번째 문장을 적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도.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인재 모집 공고가 곧 올라갔다. 학력, 전공, 나이 무관, 현장 경험 우대, 실제 기술 문제 해결 사례 필수 제출. 처음엔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 하지만 SNS를 통해 현장 기술자에게도 기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주일 만에 지원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이력서 대신.
지원자들은 직접 만든 영상이나 사진 혹은 자신이 고친 기계의 작업일지를 제출했다. 녹슨 기어를 새로 깎아 만든 사진, 공장 전선을 손수 재배선한 영상, 폐기될 부품을 개조해 장비를 살려낸 사례까지. 서연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손끝은 가끔 떨렸다. 이 사람들 나랑 똑같은 길을 걸었구나. 며칠 후 1차 면접. 그녀는 작업복 차림으로 면접장을 준비했다. 양복 대신. 현장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려 합니다. 스태프들이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본사 면접인데요. 그게 바로 이 팀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 지원자는 부산 조선소 출신의 용접 기술자였다. 학력은 고졸이고 현장 20년입니다. 그의 두꺼운 손가락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이건 파이프 내열강 작업하다가 생긴 겁니다. 그래도 이 기술 하나로 배를 살렸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손으로. 여기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자동차 정비 경력 18년의 여성 기술자였다. 기계는 늘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은 가끔 그렇더군요. 그녀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계처럼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루 종일 이어진 면접이 끝나자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땀과 기름, 그리고 사람 냄새가 섞인 그 공간이 오히려 가장 진짜 같았다. 2개월 후 신기술 개발팀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소 용접 전문가 이경훈, 자동차 정비사 김순자, 항공기 설비기사 박현수, 전기기술자 최민혁,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태양광 패널을 직접 설치하며 데이터를 연구한 장아람. 팀의 첫 프로젝트는 예측 정비 시스템이었다. 박서연이 시흥 발전소에서 들었던 기계의 진동을 데이터화하여 고장을 미리 감지하는 기술이었다. 사람의 감각을 알고리즘으로 바꾼다고요. 한 엔지니어가 물었다. 맞아요. 제가 들었던 그 진동, 냄새, 온도 변화, 그걸 센서와 데이터로 표현하면 됩니다. 서연은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술자의 감각을 이어주는 시스템이에요. 밤이 깊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팀원들은 커피로 버티며 코드와 회로도를 수정했다. 서연은 늘 가장 늦게 퇴근했다. 책상 위에는 항상 아버지의 렌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6개월 후 코리아전자에서 연락이 왔다. 한빛의 예측 정비 시스템을 반도체 공장 전체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계약 규모 5천억 원. 회의실이 술렁였다. 대표 한도윤은 박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시작한 팀이 회사를 바꾸고 있네요. 아니요. 현장이 우리를 이끌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날 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연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누군가의 삶이 이 시스템으로 더 안전해질 거예요.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학벌보다 실력, 경력보다 열정. 신기술 개발팀 채용 철학. 직원들은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댓글이 이어졌다. 이 회사 진짜 변하고 있다. 현장 기술자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박서연은 그 게시물을 조용히 내려놓고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빠, 이제 조금은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녀는 손목시계를 봤다. 밤 11시 11분. 모든 숫자가 일렬로 선 순간
서연은 마음속으로 새로운 다짐을 했다. 기계의 소리를 데이터로, 기술자의 마음을 세상으로. 그리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다. 키보드 위에서 손끝이 움직였다. 그 탁언음이 마치 발전기의 박동처럼 들렸다. 한빛에너지테크의 신기술 개발팀이 창립 2주년을 맞던 해봄. 본사 로비에는 축하 꽃다발과 기사 스크랩이 가득했다. 현장 출신 여성 엔지니어. 5천억 프로젝트 성공 신문 헤드라인마다 박서연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날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팀원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하늘로 향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오래전 시흥 발전소의 형광등 같았다. 그때의 냄새, 진동, 땀 냄새가 다시 떠올랐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용접 전문가 이경훈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이젠 본부장으로 승진하셔야죠. 승진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일.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흙 위로 벚꽃이 피 흩날렸다. 아빠, 이제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끝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나에게 해줬던 말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몇 주 후, 그녀는 회사에 새로운 제안을 올렸다. 기술인재 육성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박서연 재단 설립 대표 한도윤은 서류를 읽고 잠시 말이 없었다. 이건 회사의 이름보다 큰 프로젝트군요. 그래서 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손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한 교실이에요. 멋집니다. 회의 통과시키죠. 이사회는 만장일치였다. 그해 여름, 박서연 기술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첫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버지의 교실, 수업 첫날. 재단 강의실은 단열이 완벽하지 않은 오래된 공장동 한켠이었다. 벽에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크게 붙어 있었다. 20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청년부터 중년까지 모두 작업복 차림이었다. 박서연은 하얀 셔츠에 팔토시를 끼고 앞에 섰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조용한 정적. 저는 여러분처럼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하루 8만 원 벌며 일했죠. 그녀의 말에 몇몇의 눈빛이 흔들렸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기술,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그 기술을 함께 다듬어 볼 겁니다. 첫 수업 주제는 기계의 감각 읽기파드였다. 서연은 작은 발정이 모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전원이 켜지자 진동음이 일정하게 이어졌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살짝 밸브를 조였다. 소리가 바뀌었다. 미묘하게 빠른 떨림, 공기의 울림이 달랐다. 이제 들리나요? 이것이 신호예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계는 늘 말을 하거든요. 사람의 귀로,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래도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세상에 배움의 순서는 있지만 재능의 순서는 없어요.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전국의 기술고등학교, 직업학교, 심지어 교도소 내 재활교육센터에서도 협력 요청이 들어왔다. 박서연은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지방 현장에서 보냈다. 용접 실습장에서,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자동차 수리소 옆 작은 교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술자는 세상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죠. 수업이 끝나면 수강생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생님, 저도 발전소에서 일했어요. 손끝의 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지만 이제 다시 꿈꿔요.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서연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3년 뒤 재단의 졸업생은 800명을 넘어섰다. 그중 60%는 중소기업 기술직으로, 20%는 창업가로, 나머지는 다시 재단으로 돌아와 조교로 활동했다. 기계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한 신문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했다. 기술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사회혁신. 하지만 서연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만든 건 재단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 손과 손의 연결. 어느 날 수업을 마친 뒤 첫 번째 제자 중 한 명인 김순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제 고향의 작은 기술 교실을 열고 싶어요. 그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예요. 서연은 웃었다. 한 사람의 손이 100명의 손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진짜 변화죠.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기 전 서연은 칠판에 새로 문장을 남겼다. 기계의 소리는 세상의 심장 소리다. 그걸 듣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공구함을 열었다. 아버지의 낡은 렌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기름때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아빠, 이제 이 렌치를 다른 손에도 쥐어주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며칠 뒤 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 무대 위에서 박서연은 수백 명의 기술자들과 학생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손은 다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 같은 빛을 내고 있었다. 여러분의 손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기술의 미래예요. 객석에서 누군가 외쳤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서연은 웃으며 답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또 다른 제자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그녀는 무대 뒤에서 혼자 남았다.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비쳤다. 아버지의 교실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또 다른 교실을 만들겠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코리아전자 글로벌 프로젝트 협력 제안. 유태민 상무. 박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또 다른 시작이구나. 늦은 밤 박서연은 재단 사무실에 불을 끄려다 멈췄다. 책상 위엔 아직 펼쳐진 이메일 창 하나. 코리아전자 글로벌 설비혁신 프로젝트 협력 제안 보낸 사람 유태민 상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시흥발전소의 굉음이 다시 귀를 울렸다. 10분의 기적으로 시작된 인연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번엔 한국이 아니라 세계의 공장들을 연결하는 일이라. 손끝이 떨렸다. 책상 위의 공구함을 바라봤다. 아빠,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요. 며칠 뒤 서울 본사 회의실. 코리아전자와 한빛에너지테크의 공동 간담회가 열렸다. 유태민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순한 설비 효율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박서연 차장의 팀에서
배운 기계의 감각을 전 세계의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겁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Global Predictive Maintenance Platform이라는 문구가 떴다. 미국, 독일, 중국, 인도까지 총 12개국의 반도체 공장이 연결될 예정이었다. 한도윤 대표가 서연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 일을 맡을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의 시선이 곧 서연에게 닿았다. 박서연 본부장. 준비됐습니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계의 언어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해 겨울, 그녀는 미국 텍사스의 코리아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거대한 설비 라인 사이로 수많은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통역사가 따라붙었지만 서연은 직접 영어로 말했다. Listen to the machines. They always tell you what they need.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언어보다 강했다. 그녀는 이어 독일의 드레스덴, 중국의 시안, 인도 방갈로르를 차례로 돌았다. 각국의 공장마다 그녀의 이름이 붙은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서연이 만든 예측 정비 AI 플랫폼은 기계의 진동과 온도, 소리 데이터를 분석해 고장 가능성을 95% 정확도로 예측했다. 현장 기술자들은 그 시스템을 서연의 귀라고 불렀다. 그녀는 기계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다. 기자들은 그렇게 썼다. 2년 후, 세계 40개 공장에서 같은 플랫폼이 가동 중이었다. 코리아전자의 유지 비용은 30% 절감되었고 생산 중단 사고는 90% 감소했다. 그러나 서연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다른 숫자였다. 그 시스템 덕분에 3,000명 이상의 현장 기술자들이 재교육을 받고 그중 절반이 관리직으로 승진했다는 통계였다. 유태민 상무가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 박 본부장, 이제 당신의 이름은 우리 회사의 상징이 됐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철학이죠. 학벌보다 실력, 이론보다 경험, 그것이 상징이에요. 그해 봄. 그녀는 다시 인천의 반지하 골목을 찾았다. 문이 닫힌 오래된 원룸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여기서 시작했지. 벽에 얼룩, 낡은 창틀, 그리고 한때 그녀가 기대 앉아 울던 바닥. 모든 게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자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박 본부장님. 지금의 성공을 한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포기하지 않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덧붙였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요. 몇 달 뒤. 한빛에너지테크와 코리아전자는 공동으로 글로벌 기술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박서연 글로벌 테크 재단. 목표는 명확했다. 전 세계의 숨은 기술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첫 번째 프로그램은 Voice of Machine이었다. AI와 센서를 통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안에서 인간 기술자의 직관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였다. 기자회견에서 한도가 마이크를 넘겼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박 본부장, 서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기계의 소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해준 한 사람. 제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세상에는 여전히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쓰는 손, 그 손끝의 감각은 기계보다도 섬세하고 진심보다도 뜨겁습니다. 이 재단은 그 손들을 위한 무대가 될 겁니다. 관객석에 앉은 젊은 기술자들이 눈시울을 훔쳤다. 그들 중에는 과거 아버지의 교실 일기 출신들도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호텔 창가에서 서연은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표지엔 오래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아래에 그녀는 새 문장을 덧썼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 소리를 믿을 때 세상은 변한다. 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들은 마치 수천 개의 발정이 불꽃 같았다. 그녀는 공구함을 열고 아버지의 렌치를 꺼냈다. 손에 쥐자마자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열로 녹았다. 아빠. 이제 이 소리를 전 세계가 듣고 있어요. 10년 후 박서연은 코리아전자에서 독립해 자신의 회사 SE 테크마이운의 CEO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포춘 500 CEO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사무실은 여전히 소박했다. 벽에는 한 문장만 걸려 있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은 서로를 비추는 빛. 그녀의 딸, 15살 박소은이 들어왔다. 엄마, 나도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정말 엄마처럼 사람을 돕고 싶어.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을 이어가고 싶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꼭 안았다. 그럼 기억해.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정직해야 해.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빛났다. 그 빛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하나의 신호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시흥 비상전력센터를 찾았다. 10년 전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던 그곳. 건물은 새로 단장되어 있었고 그때의 4번 발전기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정우석 팀장은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서연 본부장님. 아니, 이제 CEO님이시죠? 호칭은 필요 없어요?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때 그 볼트.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요. 그 진동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그녀는 발정이 표면을 손으로 살짝 쓰다듬었다. 여전히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들리죠? 이게 세상의 심장 소리예요.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딸 소은이 옆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소은이에요.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아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이젠 학벌보다 실력이, 말보다 행동이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다. 잘했어. 서연아, 이제 네가 다른 이들의 빛이 되어라.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빠, 이제 그 빛을 전 세계로 퍼뜨릴게요. 몇 달 뒤, 박서연, 기계의 언어로 세상을 잇다. 그녀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다. 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계의 소리를 들으라. 정직하게 일하라.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혼자만 가지지 말라. 그것이 진짜 기술자의 길이다. 책은 4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어딘가의 젊은 기술자가 그 문장을 읽으며 새로운 꿈을 꾸었다. 그의 손끝에서 또 다른 진동이,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